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기, 뉴스가 굵직굵직한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뭐, 다 그냥 이재명과 관련한 뉴스인데, 솔직히 특징적인 거는, 이재명과 관련한, 이제 뉴스들은 막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쪽의 뉴스는 이제 새로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김건희 주가 조작, 그거, 일단 그것만 봐도 일단은 소재는 완벽하게 다 떨어진 게 맞아요. 완벽하게 다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송영길이가 윤석열이가 검사 때 무슨 술집을 다니면서 룸살롱을 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 윤석열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가, 일단 그 삶의 궤적,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을 봤을 때, 어, 룸살롱을 단 한 번도 안 간 게 맞아요. 만약에 정말 룸살롱을 갔다는 게 어떤 영수증으로든 뭘로든 어떤 형태로든 진짜 뭔가 있었다면, 또 그걸로 공작을 했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조작하던 당시에 호빠 고영태인가 하고 최순실하고 붙어 먹었다고 했었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분명히 조작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룸살롱에 갔다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만 나왔어도 그걸로 분명히 공작을 했을 겁니다. 공작하기 쉽잖아요. 그럼 룸살롱 아가씨였다 해가지고 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그때 제가 윤석열 검사 옆에 앉아 도우미 아가씨였는데, 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팬티 속으로 손을 넣더라, 가슴을 만지더라, 이런 좀 지저분한, 이런 걸로 아마 엄청나게 공작을 해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그것과 관련된 그 어떤 증거도 없었던 거죠. 그 막판에 이제 몰리니까 온갖 이제 맡아도 막 쳐씹으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래 그 이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은 윤석열은 박근혜 때부터 2013년도부터 철저하게 감시받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이제 다른 곳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때부터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그때 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장되어 있던 사람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영장 청구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눈물까지 찔끔찔끔 짜면서 했다는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분명한 거는 정보원이 따라붙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가 철저하게 아마 감청부터 해서 다 했을 거예요. 그 사생활이 철저하게 감시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요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요. 거기를 룸살롱 같은 데는 절대 안 드나들었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니 또 장모 이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조사하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죠. 그것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기 찌빠들을 버러지라고 하느냐. 방금 말씀드리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이번에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주가 조작.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 참여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 결혼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이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결혼한 이후로는 새로 뭔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처가 쪽에 지금 쟤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약간의 문제가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결혼한 이후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이재명이 하고 지금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길 가다가 침 뱉어가지고 과태료 몇만 원 물게 된 사람하고 사람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하고 지금 동일선상에다 놓고 막 지금 언론부터 해서 동일선상에다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돼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온다면 그건 버러지지. 그리고 그래, 근래에 이제 또, 한 2명 정도? 찌빠 둘이 정도가 댓글을 좀 싸지르고 있던데, 참,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버러지로 그렇게 사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은 화가 나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겁나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도 그러니까 지금 찐빠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35%는 공고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35%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졌을 때 한 1,600만 정도, 최소 1,60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있다는 얘기.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대안은 늘 말씀드리듯이 윤석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 오늘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그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갑자기 또 이걸로 왜 이런 장난질을 칠까? 그 타이틀도 딱 이거잖아요. 대선 후보들보다 높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임기 말에 50% 육박. 보면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48.5%가 잘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마사지가 돼가지고 좀 실제보다는 좀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분명한 거는 한 38%에서 39% 정도는 제대로 조사해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의 지지율이 35%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올 거거든요. 3에서 4% 정도. 그래서 그래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얘들이 왜 또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내놨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재명의 지지율을 4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사전 작업, 정지 작업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 조작으로도 자기들도 그렇게 조작을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보다 이재명은 최소 한 2%에서 최대 한 7, 8% 이상 낮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을 41 정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절대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찐빠들만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게는 자기들이 발표를 못 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이재명 지지율을 45,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을 한 40 정도로 떨어뜨리고, 안철수를 한 10% 정도 선에, 그럼 딱 95% 나오잖아. 그럼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45로 만들고 윤석열을 40으로 만들고 안철수를 10 정도로 맞춰가지고 뭐 아마 주말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발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지지율이 41%, 42%인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율을 45%로는 절대 못 끌어올립니다.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비웃음을 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8.5,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2%에서 한 7, 8% 차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5% 정도까지 끌어올려도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한 게, 주말쯤에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나 이제 그래 여론조사를, 조금 조작질을 해가지고 이재명 45, 윤석열 40, 안철수 10. 그런 식으로, 조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지켜보면 답은 나오겠죠. 제가 왜 또 이걸 더 이제 확신을 하냐 하면,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38대 38 정도로 지금 붙어 있다고? 어제 그제 나온 거는 이게 오차범위 바뀝니다. 윤석열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갤럽 나온 게 보세요. 39대 38.3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갤럽에서 한 거고, 한길 리서치에서 42.6대 42.7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나온 42% 정도의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계속 좀 45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40%, 41%, 42%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짓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그제도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누가 봐도 콧방귀 낄 거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어쨌든 저거들이 지랄을 해도 55% 정도가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순간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맞잖아요. 보시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48.5% 아닙니까? 48.5%. 문재인 지지율이 48.5%, 지금 이 시점에서 48.5%라는 얘기는 정권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5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때까지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55에서 58, 그리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한 35에서 38, 이 정도 사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수치가 38, 최대 3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 48.5, 49%.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속 보이는 거잖아요. 속 보이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버러지만 아니면 개돼지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 오게 돼 있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 막판에 진짜 어차피 얘들은 이제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이가 또 한동안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철저하게 완전히 박살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몸 남았던 놈, 그리고 이재명에 부역했던 놈들 싸그리 너희들 소위 말해서 주사파. 니들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마지막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에 붙어먹은 놈, 문재인이 붙어먹은 놈들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가 되면 지금 자기들이 돌아서 가지고 뭐 윤석열한테 아부한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자기들이 지금에 와서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조작질 좀 더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형량이 뭐 좀 줄어들고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이 죄가 차고 넘쳐가지고 어차피 지금까지의 그 죄만으로도 윤석열이가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저 문재인에게 부역했던 세력들은 어차피 살아서는 햇빛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들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안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이가 되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놈들도 아마 대부분 다 뒤질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이재명의 어떤 행태,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런 데만 봐도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이 전체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새끼들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를 도와줬던 놈 다 죽이는 거잖아요. 왜냐? 지 혼자 다 처먹어야 되니까. 특히 이재명이 지 혼자 다 해쳐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지율을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한 45%에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이런 거에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작질이 통하려면 꾸준하게 이재명이가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꾸준하게 표를 받아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일주일 전이었죠?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또 뭡니까, MBS 여론조사 나오겠죠? 그 일주일 전에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 40대 31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42대 42가 나와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특별하게 뭐 엄청난 뭔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이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계속 지금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아무리 기대지고 하더라도 그냥 버러지만 아니면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내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이 찍을 거라고 한 사람이 나 이재명 찍을래. 아니면 그냥 유보했던 사람이 지금 일주일 지난 사이에 오히려 이재명의 어떤 그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또 이재명이 찍을래. 이렇게 표심이 돌아갈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최후까지 몰린 주사파들의 정말 최후의 최악의 발악인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도 뭐, 윤석열이는 아무 반응도 없이, 감흥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지를 하는 전화, 진짜, 다 대표님이나 저는 말씀드렸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윤석열이가 이렇게 될 거다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나 대표님까지 너무 깝깝할 정도로 아니면 쏘가 넘어가가지고 욕을 하게 만들 정도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상대를 갖다가 제압하는 그 능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 조작질로 자빠질 거였으면 이미 경선 때 자빠졌어요. 그냥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긴장감을 늦추지는 말고, 그리고 부정선거 그래, 저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감시단 지금 모집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이런 걸 두고 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정선거로, 예를 들어서 단일을 안 하면 부정선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질 거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긴장감만 늦추지 말고, 꼭 투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편안한 마음 보내시기 바랍니다.